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규가 경찰 조사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6월 2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규를 이날 불러 약 1시간 30분 동안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약물을 복용한 경위 및 적발,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경규는 취재진의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플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국과수 소견에서 성분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 그냥 평상시 먹는 약들이 그대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경규의 법률 대리인은 돌이켜 생각해보면 몸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은 변명할 수 없는 부주의였다며 앞으로 몸과 마음을 더욱 돌보며 말과 행동을 신중하겠다라는 이경규의 입장문을 대독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처방약이라도 집중력 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데도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하는데요. 또 이경규는 당시 상황에 대해 내 차 키를 손에 들고 있었고 차량 문이 열린 상태였다. 운전한 차량의 키도 차량 내부에 있어 시동이 걸린 것이라며 주차관리요원의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믿고 응원해준 팬분들께 실망드린 점을 사과한다고 했는데요. 앞서 이경규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당시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는데요. 이와 관련 조사 결과 주차관리 요원이 차량을 착오로 잘못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이 시행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양성 결과를 회신하며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이에 소속사 ADG 컴퍼니 측은 이경규는 약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으며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사건 전날 밤에도 갑작스러운 증상이 나타나 처방약을 복용했으나 상태가 악화되었고 다음 날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 진료를 위해 직접 운전하게 됐다며 복용한 약은 모두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합법적으로 처방된 것으로 본인은 사건 당일 경찰에 해당 약 봉투를 직접 제시하며 성실히 설명드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이경규의 진술을 토대로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특히 이경규는 취재진에게 조사 과정을 설명하다 가슴이 좀 이라며 말을 잠시 멈추는 등 가슴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에 네티즌들은 공황장애 약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알았네. 이건 과도한 연예인 죽이기. 이번 일로 실망하지 않았다. 항상 건강 챙기면서 오래 활동하시길. 내가 무지했던 건가? 정말 몰랐다. 음주운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일까? 몰라서 그런 건데 그럴 수도 있죠. 훌훌 털어버리고 방송 복귀해야죠. 벌을 아닌 걸로 판명 날 거라 확신합니다. 쓸데없는 구설수,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속상하네요. 인생이 희극이네요. 이것도 유튜브 방송으로 만들어주세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경규는 방송 활동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경규 소속사 측은 사건 이후 녹화 스케줄을 진행 중이며 추가 녹화도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경규가 출연 중인 프로그램의 결방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 여파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는 사실무근이었는데요. 이경규가 출연 중인 TV조선 모던 인물사 미스터리는 6월 29일 결방하는 게 맞지만 이는 이경규의 약물 복용 운전 논란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는 7월부터 해당 프로그램 편성이 일요일 오후 8시 50분에서 화요일 오후 10시로 변경되면서 휴방하게 된 것인데요. 이경규의 또 다른 프로그램인 채널A 성공 비법을 찾아라 보스호텍의 경우 협찬 아이템이 생기면 촬영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특성상 비정기적으로 촬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죠.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4월 27일과 6월 7일 두 차례 방영된 바 있습니다. 이경규는 그동안 공황장애 투병 사실을 방송에서 여러 차례 밝혔었는데요. 2012년 KBS 예능 프로그램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에 고정 출연하던 당시 병력을 처음으로 공개했고 2013년 예능 프로그램 화성인 바이러스에서도 자신의 일상 에피소드를 밝히던 중 공황장애 약을 2년 정도 먹고 있다. 하루라도 안 먹으면 공황장애가 온다라고 털어놨습니다. 특히 10여 년이 지난 2021년에는
찐경규를 통해 류승수, 솔비, 유재환 등 공황장애를 경험한 동료들과 함께하는 공황장애 캠프를 개최해 경력과 관련해 겪었던 고충을 스스럼 없이 밝힌 바 있죠. 이경규의 공황장애 병력이 이처럼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기에 그의 경찰 조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온라인상에는 단순 실수로 인한 해프닝일 것이다라는 호의적인 여론이 빠르게 형성됐는데요. 공황발작은 단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감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우리 몸은 진짜 위기도 아닌데 극단적인 공포에 빠지는데요. 숨이 막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죽을 것 같은 절망이 몰려옵니다. 요즘은 공황발작을 겪는 사람들이 많죠.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 심지어 청소년까지 숨이 안 쉬어진다며 병원을 찾습니다. 공황장애 환자는 지난 4년 새 35%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40대가 가장 많다 합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과거 바쁘다 바빠라고 외치던 20세기 산업화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21세기 정보화 시대는 너무너무 빠릅니다. 빨리 반응해야 하고, 보여줘야 하고, 이겨야 하고, 버텨내야 하죠. 공황발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시대적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와 신경계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치료도 전인격적이어야 하는데요. 약물은 일시적 도움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회복이 아닙니다. 유튜브 채널 닥터 프렌즈의 정신과 전문의 오진승은 이경규의 약물 운전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는데요. 그는 최근 이경규 씨가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크게 나왔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종 같은 색깔의 차량을 주차관리 요원의 실수로 몰게 됐다는데 사실 공황장애의 약을 먹고 있지 않은 저라도 제 차로 착각하고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이런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될 경우 정신과 약물 복용자 전체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할 수 있다며 정신과 약을 먹으면 무조건 위험하다는 인식은 가뜩이나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높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치료를 주저하게 만들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통 약물 논란이 일면 해당 연예인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만 이번에는 응원의 목소리가 훨씬 큰데요. 네티즌들은 기레기들 꼬투리 하나 잡아서 어떻게든 보내버리려고 팩트체크 한 번을 안 한다. 기자들 늘 이렇게 자극적으로 제목 뽑아내고 아니면 말고 하면서 발뺌한다. 이경규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기사 처음 뜰 때부터 안 믿었다. 나는 술도 약도 안 먹었는데 남의 차 탔다가 놀라서 내린 적 있다. 이미 끝난 일인데다 문제 없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기사 내고 이경규가 불법약에 넘어갈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연예계에서 퇴출당했지. 이경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감기약 먹고 운전해도 범법자인가 가슴 부여잡는 모습? 너무 마음 아프다. 이렇게 아픈 사람을 계속 못살게 굴어야 하나. 멘탈갑으로 유명한 사람도 공황이 오는구나. 항상 건강하시길. 진작에 별것도 아닌 사안으로 마무리됐는데 왜 자꾸 기자들은 이슈를 만드는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소 이경규가 어떤 마음으로 방송을 해왔는지 대중들이 알고 있기에 그를 향한 응원의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은데요. 몸 건강히 앞으로도 오래오래 방송에서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